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한반도엔 조선과는 완전히 딴판인 나라가 있었거든요. 고려입니다. 황제라고 불렀고요. 여자도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드는 국제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운 왕건에겐 처음부터 두 가지 숙제가 있었거든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었느냐가 고려 474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918년, 왕건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 궁예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웁니다. 고려거든요. 그런데 왕건한테는 처음부터 두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직 셋으로 쪼개진 한반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지방 곳곳에서 왕 뺨치게 힘이 센 호족들을 어떻게든 통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했거든요. 보통이라면 전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왕건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으로 나라를 통일한 겁니다. 부인이 29명이에요. 왕호만 6명이고 부인까지 합치면 29명, 아들만 25명이었거든요. 전국 각지의 유력 호족달과 결혼해서 사돈으로 묶어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서 유력 호족에게 왕실 성씨, 왕을 내려 한 가족처럼 묶었었고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데려와 사실상 인질로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칼 대신 혼인과 포용으로 세력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936년, 마침내 후삼국 통일에 성공합니다. 자, 첫 번째 숙제는 풀었어요. 문제는 두 번째 숙제거든요. 호족들이 여전히 너무 강했습니다.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카리스마로 눌러놨지만 943년 왕건이 67세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호족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2대 해종은 왕위 쟁탈전 속에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34세에 사망해요. 3대 정종은 겨우 4년 버티다 병으로 죽습니다. 왕이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호족들이 왕 위에 군림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시대가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4대 왕 광종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 즉위하고 나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요. 호족들은 방심하죠. 그런데 7년이 지나자 광종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956년 노비안건법. 원래 양민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풀어주는 법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법이냐면 호족들의 힘은 노비수에서 나왔거든요. 노비를 빼앗기면 호족은 힘을 잃는 겁니다. 2년 뒤인 958년에는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예요. 호족 자제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960년,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 준풍까지 만듭니다. 고려는 조선처럼 왕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였어요. 광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발하는 호족들을 피해 숙청으로 밀어붙여요. 자기 편이든 아니든 왕권의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말 그대로 불도저 군주였어요. 그리고 이 불도저 뒤에 성종이 등장해요. 982년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체제를 완성합니다. 광종이 호족의 날개를 꺾어 놓았으니까 성종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패턴 기억해 두세요. 먼저 피를 흘리는 불도저 군주가 있어야 다음 세대의 태평성대가 옵니다. 고구려도 그랬고 나중에 조선의 태종과 세종도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정이 시험받는 순간이 옵니다. 거란 10만 대군이 밀려온 거예요. 993년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신하들 대부분이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서북 쪽 땅을 떼어주고 전쟁을 피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희라는 외교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칼을 든 게 아니라 적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거란장수 소손령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차지한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에요. 논리 하나로 밀어붙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거란군이 물러갔습니다. 거기다 강동육주라는 땅까지 얻었어요. 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전쟁을 이기고 영토까지 넓힌 거죠. 그런데 거란이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1010년, 거란이 다시 밀려옵니다. 이때 고려 왕은 현종이었는데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개경이 불탔습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떠나야 했어요. 수도가 잿더미가 된 겁니다. 나라가 거의 끝날 뻔했죠. 그런데 현종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군사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쳤거든요. 전력을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1019년 거란이 10만 대군으로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귀주에서 맞받아칩니다. 이게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거란군 10만 중에 살아 돌아간 게 겨우 수천 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박살낸 거죠. 광종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뒤에 성종이 나라를 안정시켰잖아요. 현종도 같은 패턴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이후 고려 왕실의 모든 왕이 현종의 혈통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 사람이 고려의 진짜 중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 이후 고려에 약 130년간 황금기가 열립니다. 병란도라는 항구에 아라비아 상인, 송나라 상인, 일본 상인까지 몰려들었거든요. 완전한 국제 무역 국가가 된 겁니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코리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르는 그 이름, 바로 이 시기에 퍼진 거예요. 고려청자가 만들어지고 밖으로는 왕이라 했지만 안에서는 황제라 불렀습니다. 외왕, 내제 체제였거든요. 여자도 재산을 물려받았고 재혼도 자유로웠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상속받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조선이 성리학을 들여오면서 이게 전부 사라지거든요. 고려하고 조선은 정말 완전히 딴판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150년간 이어진 이 평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150년 평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터지거든요. 무신들, 그러니까 군인 출신 관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정중부를 필두로 무신들이 왕까지 끌어내렸어요. 의종, 폐위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고려 전성기 동안 문신들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무신들은 경비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다 폭발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나라를 운영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됐고 무신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권력을 뺏고 또 뺏겼어요. 그 와중에 가장 고통받은 건 백성이었습니다. 1176년 공주에서 망이와 망소이라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1198년 만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최충헌의 노비였어요. 노비가 다른 노비들을 북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장군 재상에 시가 따로 있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한국사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에요. 노비 신분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밀고 당해서 100여 명이 강물에 던져졌거든요. 하지만 이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충원부터 시작된 최씨 무신 정권은 4대에 걸쳐 62년간 이어졌어요.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최씨 정권 시절에
상상도 못할 재앙이 밀려옵니다. 1231년 몽골이 쳐들어온 거예요. 몽골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는지 아시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몽골이 고려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립니다. 바다를 건너기 어려운 몽골군의 약점을 노린 거죠. 그런데 강화도로 간 건 지배층이었고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몽골군의 칼날 아래 그대로 내던져졌습니다. 자,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1232년 용인의 처인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피난온 백성과 승려들이 힘을 합쳐 싸웠거든요. 그리고 승려 김윤호가 몽골 총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나중에 포상을 받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활도 화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규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승려가 적의 총사령관을 죽인 겁니다.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한 줄기 빛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이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부처님의 힘으로라도 이 땅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8만 장이 넘는 목판에 경전을 새긴 겁니다. 이 8만 대장경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만든 건데 글자 하나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시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8년이 넘도록 몽골은 계속 쳐들어왔고 국토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1238년에는 신라 때부터 600년 넘게 서 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고려의 자존심이 재가 된 거예요. 결국 원종이 선택을 합니다. 쿠빌라이를 직접 찾아가서 불개토풍, 그러니까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틀은 유지하되 자주권은 양보한 거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별초입니다. 1270년부터 3년간 진도, 제주도까지 옮겨가며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1273년 결국 진압당하고 맙니다. 원나라에 100년 가까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굴욕의 시간에서 마지막 반전이 시작됩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살려두되 자존심은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왕들한테 충자를 붙였거든요.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고려 왕은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백성들은 변발을 해야 했고 몽골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공녀로 끌려갔거든요. 자기 머리카락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옷도 자기가 못 고르는 겁니다. 황제를 자처하던 나라가 남의 나라 속국처럼 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풍습대로 살 수 없는 시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공녀로 끌려간 여인 중 하나가 원나라 황후 자리에 오릅니다. 기황후예요. 고려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제도를 통해 끌려간 여인이 대륙을 호령하는 황후가 된 겁니다. 기황후의 오빠 기철은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고려에서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원 간섭기의 가장 기묘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끌려간 여인의 가문이 오히려 고려를 쥐고 흔든 거죠. 그리고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변발과 몽골 옷을 폐지했고 기황후의 오빠 기철 일족을 전부 숙청했습니다.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까지 무력으로 되찾았거든요. 거의 100년 만에 고려가 다시 고려답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제 나라 옷을 입고 제 나라 머리를 하고 제 나라 말투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혁가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공민왕에겐 노국대장 공주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원나라 공주였지만
공민왕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직접 초상화를 그릴 정도였어요. 공민왕이 원래 뛰어난 화가였거든요. 정략 결혼에서 시작했지만 둘 사이엔 진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바꾸는 그 무거운 싸움 속에서 이 사람만은 공민왕의 편이었거든요. 원나라 공주이면서도 고려의 개혁을 함께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납니다. 공민왕은 그 뒤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개혁의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자 모든 걸 놓아버린 겁니다. 파트 1에서 광종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뒤 성종이 제도를 완성했잖아요. 공민왕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턴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불도저가 중간에 부러진 겁니다. 결국 1374년 측근에게 시해당합니다. 개혁가의 가장 슬픈 결말이에요. 그 뒤 고려는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왕은 죽고 개혁은 멈추고 권문세족은 다시 판을 흔들었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권력은 이성계라는 무장에게 쏠렸고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 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388년 요동정벌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최영 장군은 요동으로 가자고 했지만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 순간이 사실상 고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충신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그 마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392년 7월, 474년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나라. 474년 동안 왕 34명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왕건이 결혼으로 나라를 통일했고, 광종이 피해 개혁으로 왕권을 세웠고, 성종이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서희가 말 한마디로 전쟁을 이겼고, 현종이 시련을 딛고 130년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병난도에선 아라비아 상인이 드나들었고, 만적은 노비의 몸으로 평등을 외쳤고, 이름 없는 승려가 몽골 총사령관을 쓰러뜨렸습니다. 공민왕은 100년 굴욕을 끊어냈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광종이 있었기에 성종이 있었고, 현종이 있었기에 황금기가 왔습니다. 먼저 피를 흘린 사람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 태평성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고려가 474년간 보여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조선과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선은 왕이라 불렀지만 고려는 안에서 황제라 불렀습니다. 조선은 문을 걸어 잠갔지만 고려는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두었거든요. 병난도에 아라비아 상인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여자가 재가도 못하고 재산도 제대로 못 물려받았지만 고려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재산을 나눴고 재가도 자유로웠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바로 앞뒤 왕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그리고 이 나라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코리아.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 이름, 고려가 남긴 겁니다. 1000년 전에 사라진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한입 크기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